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약한나 방송 김민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한방 강의 3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근탕을 해야죠. 갈근탕. 자, 갈근탕 뭐라 그랬어? 마왕탕하고 게지탕 섞은 다음에 갈근 넣은 거라 그랬잖아. 맞아. 갈근 빼고 한번 봐요. 게지, 마왕, 작약, 자감초, 생강, 대추. 오, 맞아. 행이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다 갈근이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섞은 거야. 섞어서 써. 왜 섞었겠어? 잘 모르겠거든. 얘가 표야 표실이야. 아이고, 뭐 무자들이 나오지 않거든. 얘 이 환자는 표호가 30%고요. 표실이 70%네. 이런 게 어딨어, 이씨. 그래서 갈근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극단의 경우는 있어요. 진짜 땀도 한나는 난다고 달달달달 떨면서 들어오면 마왕탕 쓰면 돼. 그리고 얘는 그냥 비실비실해갖고 원래 그냥 아주 얼굴이 창백한 게 그냥 소화 기능도 되게 안 좋고 몸만 먹먹하면 체하고 아주 소화 기능이 원래 안 좋은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 그럴 때는 그렇죠. 게지탕을 쓸 텐데 환자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10명의 환자가 있다고 쳤을 때 마왕탕과 게지탕증이 있는 사람들은 케이스를 봤을 때는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왕탕이나 게지탕을 약국에 두면은 날짜 지나서 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갈근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만 그랬을까? 아니겠지. 옛날에도 그랬겠지. 마왕탕하고 게지탕 환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갈근탕으로 맞춰갖고 좀 용량이나 조절해서 좀 쓰든가 먹는 방법이나 좀 조절해볼까? 라고 한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호표 생진 서근. 서근은 갈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서근은 근육을 풀어준다는 뜻이야. 생진은 여기 자기약 때문에 쓴 거지.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정좀 보면은 표환, 표실. 원래는 표실에 써요. 원래. 항배부의 근육 문집을 수반하면 사람에게 쓰긴 하는데 게지탕에다가 마왕 갈근을 가하고 게지 작약을 감량한 것에 해당이 되고 혹은 게지탕과 마왕탕을 반반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갈근을 추가하고 행을 뺏는 거다. 그냥 반반 섞어서 갈근 넣은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면 표실에 쓴다 그랬잖아. 표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갈근탕을 먹었는데 이제 뭐 표하고 표실은 구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그리고 갈근탕은 마왕탕하고 게지탕 섞은 거다. 그러면 갈근탕의 방의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건데 약국에 왔을 때 이부브로펜 제제나 덱시브로펜 제제를 주시면서 갈근탕을 같이 줬는데 땀이 난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오냐? 원래 분명히 우리 약국에 오시던 분이 원래 먹던 사람인데 과로가 너무 심해. 저희 약국에는 이제 오시는 분 중에서 그 출퇴근 시간이 되게 길게 회사를 옮겨졌어요. 집은 이사는 안 갔는데 회사가 옮겨져 버린 거야. 발령이 흘러나 버렸지.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야.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이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 걸리겠지.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때 갈근탕하고 덱시브로펜 제제를 주면 땀을 정말 비오듯이 흘리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저는 그때 저걸 줬죠. 자감초탕을 줍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자감초탕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감초탕이 감기에 되게 잘 들어요. 언제 잘 드냐? 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때 피로를 많이 동반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잘 들어. 그러면 그 자감초탕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감기약을 같이 줍니다. 대신에 그럴 때는 맞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을 드려요. 그러면 그 갈근탕을 쓰지 않아도 한기가 빠져요. 자감초탕만 써도. 물론 자감초탕을 썼는데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다 뭘 쓰면 되냐면 소시오탕을 같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소시오탕을 같이 써도 되는데 뭐 소시오탕에다가 자감초탕 같이 쓰고 거기다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을 드리면 땀이 나질 않아요. 땀이 나지 않고 체력도 좋아지면서 감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아시겠지만 소시오탕 같은 경우는 염증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감기약으로도 쓸 수 있고 맞아요. 소화 기능도 좋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 소시오탕. 그래서 소시오탕하고 자감초탕하고 그다음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드리면 땀이 막 줄줄 흘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는 감기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계지탕을 쓰기는 조금 잘 안 나가서 자감초탕은 그거 외에도 쓸 때가 되게 많으니까 저는 자감초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쓰면 돼요. 자감초탕 같은 경우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식은땀을 많이 흘린 사람도 꽤 잘 듣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야. 알겠죠? 다 했어 벌써. 다 한번 볼까요? 본방에 적응되는 병태는 마왕탕의 적응증에다가 편의 정도가 약간 약해. 마왕탕보다 진에게 소모가 다소 보충이 돼서 계지탕보다는 조금 그럭저럭 뭐 살만한 것 같아. 때 쓴다는 뜻이에요. 중간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지. 자, 다음 볼까요? 요거 다 얘기했고 요거 다 얘기했고 요거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 있습니다. 마왕탕이 바람과다의 폐를 갖고 계지탕이 발한력 부족으로 유효성이 조금 약해. 효과가 약해. 그래갖고 중간에 효과를 갖는 본방이 우리나라 감기 치료제에 즐겨 사용되는 이유겠지. 지금만 그렇겠어? 옛날에도 그랬겠지. 자, 다음 볼까요? 여기 보면 갈근과 천궁신이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경원방이라고 하는데 이거 갈천신이라고 하죠. 갈근 탕에다가 천궁하고 신이를 더 넣은 거야. 자, 천궁이 뭐냐면 천궁은 보혈제로도 쓰고 주로 이제 활혈제라고 하죠. 활혈제, 구어혈제로 사용을 하는데 혈액순환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천궁 자체가 두통에 되게 잘 들어. 그리고 천궁은 원래 약간 혈액을 그 머리 쪽으로 이렇게 쏠려주는 작용을 좀 해요. 얘가. 그래서 뇌 쪽으로 혈류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천궁 같은 경우가 여기에 보면 갈천신 많이 쓰죠? 예,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많이 써요.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코 막힐 때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천궁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맞아요. 한쪽 우열되어 있는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찬 걸 많이 먹을 때 비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지? 찬 걸 많이 먹으면 비염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내장이 차지게 되면 혈액이 어디로 올라가? 얼굴로 올라와 버리거든.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찬 걸 많이 먹어서 몸에 있는 그 한선하고 체표에 있는 혈관이 닫히게 되면서 몸에 그 물질 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물질 이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 안에 수분이 저류가 되고 수분이 저류가 된 게 기관지하고 코로 들어가서 푹 부어갖고 비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부어서 비염이 생겼다는 뜻은 혈류가 머리 쪽으로 쏠렸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열 상태야. 그럼 우열 상태를 개선하는 게 뭐야? 구어혈제. 구어혈제. 그래서 천궁을 쓴 겁니다. 신인 뭐예요? 항생제. 구어혈제하고 항생제를 써서 코 안에 염증을 재개선시키고 부기를 빼는 거야. 거기다가 갈근탕은 뭐죠? 감기야. 감기하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체온 조절을 정상화시키고 한기를 뺀다고 그랬네. 그럼 비염이 왜 생긴다고 그랬지? 찬 거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그랬지. 그럼 찬 거 먹어서 생긴 한기를 빼고, 즉 체온을 정상화시키고 체온 조절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갈근탕이 천궁은 우열된 걸 개선시킨 다음에 비염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 상황을 가라앉히는 신의를 넣었어. 코가 뚫리겠네. 그래서 비염엔 갈천신을 쓰면 잘 듣습니다. 부비동염에도 잘 듣죠. 부비동염이 생기는 이유는 부비강 쪽에서 나오는 부비강 그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코 안에 비점막이 붙게 되면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부비강액이 차올라. 그래서 염증이 생긴 걸 부비동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구멍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늘로 뚫으면 안 되지. 그래요. 부기를 빼야지. 부기를 빼야 구멍이 뚫려서 질질 이게 차오른 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오른 걸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근과 천궁신이를 쓰는데 찬 거 많이 쳐먹으면 말짱꽝이야. 말짱꽝. 그래갖고 꼭 비염이나 축농증 있으신 분이 왔어. 아우 코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우 환장했네 아주 그냥. 오트리빈 주세요. 코를 오트리빈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콧구멍을 갖다 확 뚫어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콧구멍을 갖다 뚫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찬 거 먹지 말아요. 찬 거. 찬 거 먹으니까 코가 많이 막히죠. 찬 거 먹으면 약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나보고 찬 거 먹지 말라 그래요? 이때 이제 설명을 해줘. 네가 먹은 찬 거 때문에 이 새끼야. 네 내장이 차가우니까는 몸에 물이 안 빠져. 콧구멍을 물이 확 찬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됐어. 자, 마왕의 인유장을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제가 얘기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갈근과 천궁신탕 갈천신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꼭 찬 거 먹지 말라고 해야 돼요. 자, 임상용 읽어보면 끄딱. 다음 볼까요? 형광패독산. 자, 패독산이 뭐야? 패독산.
페독산이라고 하는 건 몸살약입니다. 몸살약. 자, 그럼 이제 감기의 종류에 대해서 아까 했어. 우리가 시작할 때 감기가 뭐야? 몸에 있는 에너지량이 줄어갖고 에너지량이 줄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가 되면서 내장에 있는 혈액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한성이 다치게 되고 피부에 있는 혈관이 다쳐갖고 생기는 게 감기라고 그랬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몸 안에 있는 물질 이동에 문제가 생겨갖고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저류가 되겠네. 그럼 수분이 저류가 된 게 코로 올라오면 비염, 기관지로 가면 기침, 몸 체표로 가면 몸살, 관절로 가면 쑤셔. 맞아요. 페독산은 관절로 갔을 때 쓰는 거야. 피부 체표로 가게 되면 오한이 들고 삭신이 막 쑤시고 살갗이 이렇게 되면 아파.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도 아픈다고. 왜? 혈관이 다쳐서 그래. 혈관이 다쳐서. 그러면 체표에 있는 혈관이 다쳐갖고 이렇게 살갗만 돼도 아프고 막 머리카락이 돼도 아파. 그럴 때 못 써. 감기야. 갈근탕이나 마왕탕이나 뭐 그런 갈근탕 쓰면 돼. 쓰면 되는데 이게 관절 쪽으로 수분이 저류가 되면은 몸살이 옵니다. 팔다리가 정말 미친 듯이 아파요. 미친 듯이 아파. 삭신이 쑤셔갖고 이렇게 살살 기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 막 삭신이 몸살이 너무 심해.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지? 그게 왜 그렇겠어? 갈 데 없는 수분이 근육하고 관절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몸살이 와요. 이땐 열이 안 나. 정말 죽을 만치 아파 그냥. 열도 나기도 하지. 열도 나기도 하는데 주증상이 삭신이야.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아프거든.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때도 아파. 그게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저류가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면 수분이 저류가 됐는데 왜 됐어? 한기가 들어서 저류가 됐겠네. 그럼 뭐야? 감기약, 즉 형방페독산이라고 하는 거는 형계하고 방풍,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감기약인데 얘도 해표제예요. 해표제인데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모세혈관 투과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마황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어. 근데 마황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지. 얘는 땅구멍을 이렇게 확 열질 않아. 땅구멍을 확 열질 않아. 그래갖고 한기가 안 들어요. 그래서 형방페독산은 며칠 먹고 이래도 뭐 오한이 더 심하게 된다든가 땀이 질질 난다든가 막 이런 게 없어. 그러면 그래. 혈관 투과성을 개선시키고 부종을 개선시키긴 해야 되겠는데 마왕을 쓰기엔 너무 좀 센 것 같은데 할 때 쓰는 게 형계방풍입니다. 원래는 형계야. 형계가 마왕 약하게 만든 놈이야. 마왕을 약하게 만든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마왕의 부작용이 줄었지만 당연히 효과도 약간 줄었겠지. 효과도 약간 줄었어. 근데 주는 모세혈관 투과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관절 쪽에 있는 물기를 이렇게 정상으로 쭉 빼라 당겨줘. 쭉 빼라 당겨갖고 갈 데를 가게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야, 너 거길 들 데가 아니야, 이 새끼야. 나와! 이렇게 해갖고 원래 가던 대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 형계의 방풍이. 근데 방풍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 작용이 있고 발산 작용이 있지만 얘는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어요. 진통제 같은 거야. 형계는 물질 이동 시켜주는 거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개선시켜서. 그리고 여기 보면 독할 강활 있어요. 진통제. 소염진통제. 아주 잘 듣는 소염진통제입니다. 강활 독할은 관절염에도 쓰고요. 근육통에도 쓰고 엄청나게 잘 써요. 우리가 저기 약국에서 조인스 있죠? 조인스.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돼, 얘네. 그 다음에 시오, 전호, 청궁. 시오야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얘는 간해독 작용도 있지만 감기약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해열 작용이 그럭저럭 있는 놈이니까. 전호 같은 경우는 기관지약이고, 청궁은 아까 얘기했지? 혈액순환제라고. 길경, 담 없앨 때 쓰는 거. 왜? 관절 쪽으로 수분이 저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담이 생기게 돼요. 조직에 담이 생기게 되면 그게 염증을 유발하게 되거든. 그럼 염증이 유발되기 전에 어떻게 담을 빼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담 뺄 때 길경은 거담적인 금리 좋습니다. 금리 좋아. 지각, 복령, 자감초 얘는 이제 지각은 이기제죠. 이기약. 생뚱맞게 이기약을 왜 썼을 그렇게 했잖아. 기체가 발생하게 되면 담이 생겨갖고 수분이 안 움직인다며 물질이 안 움직인다며 물질이 이동을 시키려면 몸에 물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기약을 쓴 거야. 이기약. 지각은 이기약. 물질 이동을 시키려고. 복령도 물질 이동을 시키는 이수약. 자꾸 이렇게 이수약. 자, 자감초하고 생강하고 박하. 아까 나왔던 애들이죠. 박하. 얘 왜 있을까? 박하 왜 있을까? 박하 같은 경우는 담낭 쪽에 쓰는 약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담낭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이 왜 생뚱맞게 들어갔을까요? 몸에 물질 이동이 안 되게 돼갖고 몸 안에 대사산물이 쌓이게 되면 그걸 갖다 잘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시오하고 박하를 같이 쓰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담낭 질환이 있을 경우에 담낭 질환이 있다고 쓴 건 아니야. 몸 안에 물질이 저류됐기 때문에 그걸 빼주려고 하수 청소하는 약 같은 걸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형방페독산 같은 경우는 자, 페독산은 몸살약, 팔다리에
팔다리, 관절, 근육 막 이렇게 아플 때 쓰는데 거기에 현계방풍이 들어가서 물질 이동을 정상화시키는 걸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만든 감기약이죠. 다시 말해서 얘는 몸살약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갖고 신혼의표, 거풍습이 몸살약이거든. 지혜, 화담, 지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한습이야. 풍한, 좀 전까지 풍한까지만 왔었잖아. 풍한, 표한, 풍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썼는데 풍한습까지 들어갔다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팔다리 쑤시는 거. 오환, 발열, 무환, 심한 두통. 여기까지는 감기 아까 마왕탕이 때 나왔잖아, 그지? 근데 여기 사지구간이라는 건 팔다리하고 몸땡이를 말해. 팔다리 몸땡이. 이가 저리는 통증이라든가 코막힘 해소, 감기 증상이 몸살이 같이 왔을 때 씁니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본방은 풍한습 표증에 대한 대표 처방으로 오한, 두통, 비통, 쩌릿쩌릿한 거. 비통이라는 건 이걸 뭐냐면 막혀서 생기는 걸 말해요. 저리는 통증을 원래 표현하는 말인데 저릴비자인데 이게 저리다는 뜻이 아닌 저리다는 게 왜 생기냐면 흐르지 않아서, 즉 물질이 이동하지 않아서 관에서 뭔가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통증을 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리는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신원의표에 다 얘기했던 거야. 적응되는 병태는 이것도 다 얘기했네 아까. 자, 돌발성 비통의 상황을 풍습이라고 한다. 동시에 오한을 수박이기 때문에 풍한습이라고 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이겠죠? 이것도 얘기했어. 이것도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했네. 이것도 얘기했고, 이것도 읽어보세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전후하고 유형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왜 지각이 왜 나오는지도 쭉 얘기했고요. 다 했어. 그래서 다 했네. 넘어가죠. 자, 인삼패독산. 형광패독산보다 인삼패독산이 훨씬 많아요. 약국에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패독산이라고 그냥 불러요. 근데 우리 약국에서 패독산이라고 부르는 애는 인삼패독산이거든. 그럼 인삼패독산은 뭐야? 형계 방풍이 빠지고 인삼이 들어간 걸 인삼패독산이겠네. 형방패독산에서 인삼패독산으로 바뀌었으니까 형계 방풍을 빼고 인삼을 가한 처방으로 기호의 풍한습표에 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몸에 근육통이 생겼는데 인삼을 넣었어. 왜 넣었을까? 몸에 근육통이 생긴 게 근육에 부종이 왔다고 그랬잖아. 부종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몸이 감기가 걸려서 물질 이동이 안 돼서 그 수분이 물질 이동이 안 되면 수분도 안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물이 물질과 함께 움직이는데 얘가 갈 데가 없어갖고 관절로 모인 게 근육통이 된 거네. 그지? 근데 인삼패독산 같은 경우는 그냥 몸살에도 써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화 기능이 약하고 기초 대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에 대사산물이 쌓인단 말이야. 그 대사산물이 쌓인 게 관절로 들어가 버리면 관절통이 오고 몸살이 오게 됩니다. 그거를 치료할 때 쓰는 게 인삼패독산이에요. 그래서 인삼패독산은 단순히 감기 말고 과로를 해서 팔다리가 쑤실 때도 잘 들어요. 감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기 뭐라 그랬어? 기운이 빠져서 에너지 생산량이 적어갖고 그걸로 인해서 열발산이 몸에 에너지가 발산이 돼갖고 감기가 생긴다며. 그러면 인삼이 들어가서 몸의 기능을 높이게 되면 감기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에 인삼을 그래서 씁니다. 그러면 체력도 높이고 팔다리에 쑤시는 것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쓴 거야. 대신에 한기 빼는 작용은 약해요. 얘는. 다시 말해서 한기가 들어서 몸살이 난 게 아니라 너무 과로해서 몸살 났을 때는 그렇지. 인삼패독산이 더 잘 됐지. 형광패독산보다. 형광패독산은 한기가 들어서 몸살이 났을 때는 형광패독산이 더 잘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을 대지기 쐬기 전에는 아니면 찬 데서 일하시기 전에는 한기에 노출되는 게 생각보다 한결 적죠. 다 따뜻하게 옷 입고 따뜻한 곳에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삼패독산이 쓸모가 더 많기 때문에 약국이 인삼패독산을 더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됐죠?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볼까요? 마부신. 요즘 이게 생산이 안 돼요. 나 이거 참 잘 썼는데. 마왕부자 세신탕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마부신 이렇게 부르는데 맞아요. 마황, 부자, 세신 딱 들어간 거야. 화끈하지. 나 이런 거 좋아해. 조금 들어있는 거. 종류 적은 거. 종류 많은 거 외우기가 힘들거든. 마왕, 세신, 부자를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가 한기 빼는 작용을 다 합니다. 아주 강한
한기 빼는 작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양제, 부자는 아주 강한 보양제죠. 그죠? 부자는 보양약이지, 보양약. 숙부자라고 하는 건 부자를 갖다가 수치를 해서 독성을 없앤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숙부자라는 부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황하고 세신하고 부자가 들어있는데 세신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진통제로 사용을 해요. 그래갖고 세신이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그 거풍지보단에도 세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인스에도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나? 위령선하고 세신이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들어가 있고, 하여간에 그 세신은 강한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 같은 경우는 보양약 중에 최고죠. 그래서 중추흥분 작용도 가지고 있고, 체열도 높이는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열어주는 작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행 촉진뿐만 아니라 강심하고, 그 다음에 그 체열 자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강한 보양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 한기가 너무 들어가고 사람이 달달달 떨었을 때 쓰면 진짜로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마왕탕 대신에 전 마부신을 주로 많이 썼는데, 한기가 심하게 들었을 때 언제냐면 옆에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에어컨 바람이 요즘같이 되게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빡 쐬시는 상태에서 맥주를 하나 쫙 들이켰어. 갑자기 하고 소화가 안 되면서 답답한데 달달달달 떨면서 와. 너무 죽겠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막 굳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사로 인해서 몸에 있는 그 혈관이 닫혀버린 거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추워지게 되는데 이때 쓰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이 이제 오한이 심하게 들었을 때는 마부신을 하루치 딱 줘요. 이틀치 정도나. 뭐 더 써도 되긴 하는데 하루 이틀이면 낫거든. 보통은 그 자리에서 먹으면 한기가 쫙 빠져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달달 떨 때 진짜 파카 입고 오거든요. 한여름에 이렇게 오리털 파카를 겨울옷을 입고서 이렇게 약국으로 와요. 그래서 추워 죽겠다고 쓰면 진짜로 잘 듣습니다. 진짜로. 그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양허의 표한인데, 양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실허가 있고 그러니까 양허가 뭐냐면은 그 몸에 찬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양허도 있고, 몸에 기운이 없어도 생기는 양허가 있는데, 그 둘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허인 상태에서 감기가 걸렸을 때 쓰면 잘 들어요. 근데 주로 찬 거를 많이 이렇게 먹었다든가 찬 거에 엄청나게 노출이 됐을 때 쓰면 효과가 되게 뛰어납니다. 안 나와서 참 아쉽네요. 다음 볼까요? 양호 표현에 대한 기본 처방이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부자만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부자는 전신의 대사, 기능을 촉진하여 저항력을 높이고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것에서 전신 혈액을 촉진해서 한냉을 제거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약은 맞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완전하게 약으로 해서 그 조절이 된 거를 쓰셔야지, 안 그러면 콩판 망가집니다. 그래서 마왕 잘못 쓰면 신부전 와요. 그 다음에 세신은 막 여기 있죠? 어디냐? 세신은 발안하고 해열하고 그 세신 자체가 진통제예요, 진통제.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부종도 빼줘요. 마왕도 그렇고 저기 부자도 그렇고 부종 빼는 작용은 아주 뛰어납니다. 이뇨작용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안 나오니까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신량해포약이 됐어. 자, 신량해포약. 신량해포약. 은교산밖에 솔직히 없어요.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 은교산. 그리고 신량해포약은 처방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항생 물질이 한약인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약이 바이러스하고 세균 감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약이 많이 쇠퇴하게 된 거죠. 그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한약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은하고 연교. 아주 강한 항생제 맞습니다. 잘 들어요. 금은하고 연교는 항생제로 꽤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금은하고 연교는 내성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내성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알아봤다. 박하, 담도시, 형계, 담주겹, 노근, 우방자, 길경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소염작용하고요. 담도시는 소염제입니다. 형계는 감기약인데 얘가 모세혈관 투과성에 관련돼 있다고 그랬네. 세균 감염이 나타나게 되면 부종이 옵니다. 그죠? 염증성 부종이 무조건 다 발생을 합니다. 형계는 염증성 부종을 없앨 때 쓰려고 쓴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세균 감염이 되게 되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감기 증상을 없애기 위해 쓴 거예요. 감기약이야 이것도. 노근도 소염제, 우방자도 소염제. 이렇게 쓴 거예요. 길경은 아주 강한 소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소염제와 감기약 그리고 항생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기본적인 감기약 처방입니다. 그래서 은교산이 잘 들어요. 그 은교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만들게 되면 물론 이제 한방약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함량을 정상적으로 안 지키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쓰다 보면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환자가 안 들어서 약 가져올 때 진짜 많아. 환장하지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한풍제약과만 주로 많이 쓰는데 그 한방 약들은 그렇죠. 이게 좀 들어가는 성분들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QC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성분 검사하기가 되게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걸로 넣고 싼 걸로 이렇게 해서 막 그 성분 통과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반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사님들이 이제 약국에서 그 한방제제를 취급하실 때 꼭 환자들의 그 드셨을 때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하셨을 때 몸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를 잘 보시면서 제약회사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써봤거든요. 저도 근데 한풍제약계 제일 환자들한테 썼을 때 효과가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 뿐인데 뭐 그렇죠. 그래 그 은교사는 정상적으로 잘 만들면 요대로 진짜 잘 만들면 정말 잘 듣습니다. 진짜 잘 들어요. 자 다음 볼까요? 신량해포 뭐야? 항생제, 청열해독, 염증 치료제, 그렇지? 청열해독 약은 항생제라고 제가 저번에 했죠. 염증 치료하고 항생제라고. 정증은 표열, 표열은 염증. 그래서 염증이 쭉 씁니다. 자, 세균 감염이 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세균 감염에 주로 많이 쓰는데 바이러스 감염에도 사용을 해요. 따로 딱히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열감 혹은 미오한, 발열, 두통, 인후통, 무한 혹은 한출 돼 있는데 잘 봐봐. 무한이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한대요. 세균 감염일 경우에는 이래요. 여기 보면 두통, 무한, 땀 나는 거. 균 감염으로 인해서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균 감염으로 해서 땀이 나기도 하고 땀이 이렇게 막 나. 그거 이제 균 감염에 의해서 땀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의 오한이 들 수도 있어요. 균 감염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균 감염, 목에 염증 나면은 입 마르죠. 그리고 몸 자체에 그 세균 감염이 나타나게 되면은 갈증이 나타납니다. 목 말고라도 다른 데도 나타날 수 있어요. 눈충혈 해수 뭐 이런 것들. 적응증 별거 없어요. 그냥 세균 감염에 의한 대표 처방이다. 세균 감염의 증상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세균 감염에 관련된 약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볼까요? 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세균 감염에서 나타난 거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금문화연결은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고 항균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야. 잘 들어. 여기 보면 쭉 얘기하면 소염 쭉 써있죠?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요런 데 씁니다. 라고 해서 약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꽤 잘 듣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한데 괜찮아요. 은교산 제제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초기 감염증에는 꽤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없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해표제를 마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바이바이.